로봇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냐? 저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초기 진입에 이게 초기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큰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이상적인 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끝나고 네. 다음 주도주 섹터가 뭐냐 했을 때 AI를 또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그 2차 전지가 그래도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는 막 100배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네. 이 AI나 로봇도 변동은 클 수 있지만 그렇게 2차 전지처럼 10배, 100배 오르는 그런 시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다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지지부진한 기업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많이 오른 기업이 이제 그렇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핵심 기업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 기업은 100배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를 못 보고 이제 새로운 주식 투자를 이제 지금 시작해서 성장주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네. 극초반에 네. 그런 분들은 그 2차 전지의 그런 케이스를 경험을 못 해보셨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AI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해서 사실상 10배, 뭐 20배, 100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일단은. 예. 그래야 사실 그렇죠. 이 흔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막 시세가 흔들리면 그렇죠. 막 그냥 마음이 갈 때같이 흔들립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싸게 사려고 하면 아무래도 100배짜리를, 자, 2차전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100배 먹겠습니까? 못 먹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제 그 성장 초창기 기업을 사야지 사실 네.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이 적자 흑자 이런 걸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초창기 기업은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기업은 다 초창기엔 적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흑자보다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만 있다, 그리고 시장성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동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사실 적자라고 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자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루닛의 전략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경쟁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빨리 확보하자, 사실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회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기업이 무슨 예를 들면 현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루닛 같은 기업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를 할 것 같은데요. 루닛이. 이런 기업들은 또 유상증자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면 그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은 그 주식 다 받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걸 괜히 제3자 배정하지 말고 그 주주들한테 주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저는 이렇게 그 성장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라고 해도 돈을 구하는 건 지금은 문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업성만 입증을 하면은, 사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얼마든지 나중에 큰 기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흑자 너무 막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예.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요즘은 네. 돈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만 좋으면 네. 사실 다들 돈 싸들고 와서 다 투자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1100만 작가님의 네. 주식 선정 기준, 아, 텐베거 찾는 법, 그런 게 궁금합니다. 뭐 네. 그 일단 저는 어쨌든 무조건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 그 버크셔 해서의 부회장이 네. 1994년에 USC 그 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이제 누가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부회장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 찰리 먼거가 나는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하겠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자 기업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리 흑자 기업이고 저평가돼 있어도 성장을 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면 안 됩니다. 은행 예. 같은 은행 예, 같은 거.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초창기 적자 기업들, 성장성이 있는 초창기 적자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는. 그 템버거가 되는 종목들은 그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예, 그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강력한 주가 움직임은 이익 증가와 함께 PER이 확대 같이 될 때 일어나고요. 이렇게 그 PER이 확대되는 시기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손실 후에 이 흑자로 전환되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오버해서 아주 높은 그 PER까지 가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 이게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들은 빨간 선이요.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그만큼 오릅니다. 근데 그 이익이 예를 들면 20%가 늘면 주가도 20% 올라가고 이익이 30% 늘면 주가도 30% 올라가는데 성장주를 보시면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실적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오르고 실적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템베거 같은 주식은 무조건 성장주에서 구조적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북미에 MTY 푸즈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100배가 올랐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성장주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이런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자 보시면요. 2003년에 매출이 1,200만 달러였습니다. 그 주당 순이익은 10센트에 불과했고요.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해서 10년 후인 그 2013년에는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고 EPS가 1.34달러, 주가는 34달러 34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은요. 자, EPS는 10년 동안에 13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주가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와, 예. 엄청 오르네요. 아니, 이익이 13배가 늘었는데 왜 주가가 100배가 올랐느냐? 그러게요. 이게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10배 성장하는 동안에 주식 시장에서는 PER을 10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미리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10배가 늘어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가고 또 PER이 10배가 높아져서 10배가 올라가고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래서 이제 100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저는 성장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예. 템베거 예. 주식 종목을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템베거가 될 종목을 저는 네. 사실 어찌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네,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가능하면 초창기 기업을 많이 봅니다. 초창기 기업을 많이 보는데 뭐 적자나 흑자나 이런 거보다는 이게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포인트를 많이 봅니다. 네. 그 초창기 기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다는 의미는 지금 한창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 분야의 기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옛날에 무슨 섬유회사가 많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성장한 그 각광받는 무슨 2차 전지라든가 뭐 AI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 그래서 새로 그 초창기 기업들은 현재 시대의 흐름과 맞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째로는 당연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슨 뭐 차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금년 초에 템베거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요게 5개를 뽑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이제 기업이 아니니까 빼자면 네. 이 기업들은 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인데 다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라든가 세계 시장 뭐 그 글로벌 리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은 다 시대 정신에 맞는 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오플로우는 이제 매드트로닉이 M&A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거 빼버리면 네. 루니, 지오메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3개가 남는데 다 벌써 100% 이상 성장을 했죠. 최소한 가격이 네. 많이 오른 거 500%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 3개 회사는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다 템베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고 나중에 한번 이제 텐베거 되면 나와서 한번 큰 소리 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비트코인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비트코인도 당연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이게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그 뭐 미국의 신용등급 떨어지고 또 그 저 달러 찍어낸 거 보니까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그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그때 이게 제가 트위터 다른 사람 트위터를 보니까 벌써 한참 전인데 한 달쯤 전인가 그때 벌써 1조 달러 찍어냈더라고요. 아 또 찍었어요. 1조 달러요. 그러면 얼마야? 1,300조 원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그게 지금 한 달 사이 한두 달 사이에 찍은 돈이에요. 또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이게 남아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달러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도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루닛, 이오플로, 지노미트릭,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진짜 작년부터 방송을 해주셔서 네, 응달체 작년 프로그램에서 연말부터 했죠. 계속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와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지런히 찾아서 찾으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와. 루닛이란 기업은 제가 리포트 보고 한 게 아니고 책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보고 안 기업이고요.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업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투자의 시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타이밍이. 예. 그러면 성장폭이 높은 섹터 그거 주목하고 있는 걸 예. 이제 AI로 꼽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AI가 가장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당분간은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이제 인터넷이 성장성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은 AI가 성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미국 주식은 안 하시나요? 예, 미국 주식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분석하는데 제가 한계가 있어갖고요. 미국 주식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큰 것들만 해야 되는 거죠. 애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이 뭐 텐베거가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예.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정도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이제 자동차 분야는 이제 사실 다 아는 거고 저는 로봇 분야도 사실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의 의심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단은 로봇은 AI가 핵심이니까 AI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회사는 결국은 테슬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뛰어가고 덤블링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프로그램을 딱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런 그 머리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향후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런 이 차 끓이는 로봇 같이 사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AI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네. 로봇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냐? 저는 미국에서는 테슬라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진입하려면 그만큼 그 기업의 종목을 잘 알아야 되고 네. 아무래도 국내 기업 쪽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예. 또 접근하기도 쉬우니까 네. 그렇게 보신 거군요.